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파장이란 말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파장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파장이 길다, 또는 뭐 파장이 짧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물결파와 들어가는 낱말 또는 비슷하면서도 어떤 쓰기 헷갈리는 뭐 그런 것인데요. 뭐 파문이 길다, 또는 파동, 또는 파고가 뭐 어떻다, 또는 파급이 되다. 주로 이제 물결파가 들어가는 이 5개의 낱말이다. 어떻게 생기는 현상을 중심으로 보면 우선 파동이라는 현상이 일어난다. 물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 다음에 파문이 생긴다. 그러다 보면 이제 파장이 일어나고 또 파고가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파급이 된다. 뭐 이런 이제 순서가 되는데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자로는 이제 물결파다. 그리고 길장이다. 어떤 물결 중에서 어떤 특정한 길이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결이므로 삼수변이 들어갔죠. 바람은 가죽 피해서 왔다. 그래서 이 가죽이라는 것도 우리가 동물에서 바로 가죽을 얻었다. 그러면 생가죽은 좀 아주 평평하지 않죠. 이렇게 좀 일렁일렁거린다. 물결이라는 것은 물이 좀 일렁일렁거리는 그런 것이다. 그렇죠? 장이라는 것은 사람의 머리가 긴 모양이다. 그래서 머리가 길다. 또는 머리 긴 사람은 어른이다. 그래서 어른이라는 그런 뜻도 있다. 자, 대표적으로 파장을 봤습니다만 그 순서에 따라서 한번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동이다. 자, 물결이 동은 움직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물결의 움직임이 파동이다. 자, 그리고 물결의 움직임과 같은 어떤 진동. 그렇죠? 물결이 아주 고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일렁거린다. 그러한 진동이 주변으로 퍼져가는 현상이다. 그것이 파동이다. 또 물리학의 개념으로 보면 공간이나 물체의 일부에 생긴 물리적인 상태의 주기적인 변화가 어떤 속도로 둘레에 퍼져가는 현상이다. 좀 깁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서 퍼져가는 그런 것을 파동이라고 한다. 이것이 이제 비유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퍼져 주위에 그 영향이 미치는 것, 그것을 파동이라 한다. 그래서 어떤 파동이 일어났다. 네, 우리 무슨 파동이 일어났다. 네, 뭐 금리 파동이다, 물가 파동이다, 임금 파동이다, 많이 쓰죠. 경제 파동이다. 네, 그때 파동이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뉴스를 보니 중국 부동산 파동이다, 학명 파동이다, 뭐 국채 파동이다, 요즘 또 잼버리 파동이다, 해임 파동이다. 또 누구누구가 일으킨 파동이다. 김 누구누구다. 홍길동 파동이다.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다. 그래서 움직임이 주변으로 퍼져가는 현상을 가지고 파동이라 이런 말을 쓴다. 그렇죠? 뭐 모양으로 보면 이렇다. 그렇죠? 어떤 뭔가 여기서 물에 이제 뭐가 떨어졌을 때 자꾸 물결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현상 그 자체가 파동이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퍼져나가는 무늬, 형태 그거는 이제 또 뒤에 나옵니다만, 이제 파문이란 이제 낱말로 쓴다. 이렇게 되죠. 파문, 문은 이제 무늬를 얘기한다. 실사변의 걸을무늬다. 수면에 이는 물결이다. 예를 들어, 낚시를 들이우자 그 주변으로 조용한 파문이 일었다. 그렇죠. 낚싯대를 던지면 물이 이렇게 파문이 일어나죠. 그래서 물결 모양으로 이루어진 문이다. 그것을 파문이라 한다. 어떤 일이 다른 데에 미치는 영향, 이란 뜻으로 이제 비유적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온다. 이런 게 이제 실질적인 어떤 현상보다는 비유적으로 우리가 많은 표현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아까 이렇게 퍼지는 그 현상 자체는 파동이지만은 퍼지면서 일어나는 어떤 문양, 그것은 우리가 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이제 파장이다. 그러면 파장은 뭐냐? 물리 용어에서 보면 파동이 있는데 아까 앞에서 했던 파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같은 위상, 같은 위치의 높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같은 위상을 가진 서로 이웃한 두 점 사이의 거리다. 네, 뒤에서 그림을 보면 금방 알겠습니다만 어떤 충격적인 일이 끼치는 영향 또는 그 영향이 미치는 정도나 동안을 비유적으로 일러서 파장이라 한다. 신문 기사의 파장은 매우 컸다. 영어로는 이제 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이해하기 쉽다. 웨이브 랭스다. 예, 그렇죠. 자,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 제가 보니 사인파다. 사인파의 파장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것이
보면 여기 이 지점과 이 지점은 높이가 같은 위상이에요. 그렇죠? 네,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맨 위는 이제 마루라고 한다. 맨 아래는 골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 골과 골 사이 또는 마루와 마루 사이 또는 특정 지점과 특정 지점 사이 이것이 파장이다. 이러한 파가 일으키는 그렇죠? 일으키는 이 마루와 마루 사이의 길이를 파장이라 한다. 이것이 이제 웨이브 랭스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파장이라는 것이 이런 모양에서 이 부분을 파장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이제 파고는 물결의 높이다. 말 그대로 그렇죠. 어떤 관계에서 긴장의 정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자, 그러면 이제 파고라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 골과 마루 사이 이 높이를 파고라고 한다. 이게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는 것이 이제 그 어떤 움직임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높을수록 영향이 더 크다. 그렇죠. 물론 높게 되면 또 파장도 더 길어질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최종적으로 파문이 형성해 나가는 그렇죠. 파동이 일어서 파문이 쭉 이어져 나가는 것이 이제 미친다. 파급이다. 그렇죠. 어떤 일의 여파나 영향이 차차 다른 데로 미치는 것이 파급이라 한다. 어떤 정치적 파급이다. 또 조세제도의 개선은 우리 경제에 큰 파급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파급이 예상된다. 소비자 운동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 물결파에서 일어나는 이 파동, 파문, 파장, 파고, 파급이라는 어떤 같은 파를 쓰는 어떤 비슷한 이런 연쇄적인 흐름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일어나죠. 근데 문제는 사실은 이러한 낱말들의 앞뒤에 수식어를 어떻게 붙여야 되느냐 하는 것이 사실 좀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좀 잘못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다. 그것을 보면 이렇게 쭉 검토된 자료들인데 오늘 복잡해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파동을 써야 될 때 파문을 쓴다든지 파장을 쓴다든지 파고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파문을 써야 될 때 뭐 파고를 쓴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낱말을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서는 이 한자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뒤에 붙은 게 무엇을 뜻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사실은 좀 중요하다. 근데 이러한 낱말을 정확하게 모르면 앞뒤의 수식어가 맞지 않는 그러한 표현이 많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유심히 보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이 파자, 오늘 나온 물결파인데, 그리고 또 이것이 비슷합니다. 또 이것도. 이 갈래파다. 두 글자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두 글자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는 물결파는 이 가죽 피자와 관련되죠. 여기에 삼수를 붙이면 이제 물결파가 된다. 피자로 읽는 경우, 파자로 읽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오디자를 붙이면 입을 피다, 입는다. 뭐 가죽 옷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병들의 기들력을 넣으면 지칠 피다, 지친다. 또, 조금 거를 척을 넣으면 저쪽 피다, 저 피. 이쪽이 아닌 저쪽이다. 피차. 그리고, 제방변을 넣으면 해친다. 이렇게, 해치는 옷을 풀어 해친다. 할 때, 그렇죠? 창피하다든지, 또는 피로연이라든지 할 때 쓰는 글자다. 그리고 수건근자를 넣으면 치마를 얘기한다. 치마. 우리가 하피라는 막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파자로 나는 것은 물결파, 돌을 넣으면 깨뜨릴 파, 안에 물결파의 아래에 여자애를 넣으면 할머니파, 할미파, 그렇죠. 노파 할 때. 그리고 흑토를 넣으면 고개파다. 송파마루다. 뭐 송파다. 그죠? 그리고 머리혈을 넣으면 잠옷파다. 잠옷파. 그리고 발족을 넣으면 절뚝발이 파다. 이러한 낱말들을 이러한 글자들을 만듭니다. 자, 물결파가 만드는 낱말을 몇 개 볼까요? 파도다. 그렇죠? 파도. 이것은 목숨수죠. 목숨수에 삼수가 붙었다. 파도. 그리고 파란이다. 파란 만장. 파란은 파도를 얘기한다. 이것도. 파란이 만장. 만장이라는 그 일장이라는 길이의 단위죠. 그것이 만장이다. 굉장히 험하다. 그렇죠? 그래서 파란의 연속이다. 여기서 란이라는 것은 계속 밀려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파란의 연속. 물결이 계속 밀려온다 했기 때문에 파란의 연속이라는 말을 쓴다. 예. 그리고 파란을 일으킨다. 파랑이라는 것은 이것도 물결랑이다. 그렇죠? 예전에 파랑주의보가 있었죠. 파랑주의보. 이제 근데 요즘은 이제 풍랑주의보로 바뀌었답니다. 이게 2004년 7월부터 파랑주의보가 이제 풍랑주의보로 바뀌었다. 파랑주의보라는 영화도 본 것 같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귀에 익숙하다. 지금은 이제 듣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파와 물결파와 비슷한 것이 물갈래파다. 갈래는 이렇게 나누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물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계속 나누어지는 것을 얘기한다. 학파, 무슨 학파 또는 어떤 파벌이다. 자꾸 나누어지는 것이다. 우파다, 좌파다. 파생어다, 파생. 자꾸 갈려서 생기는 것이다. 그렇죠? 파출소다. 갈라져 나가서 있는 사무소가 파출소다. 파출부다 할 때도 쓰고, 또 입체파다, 무슨 파다 할 때 이제 이런 파들을 쓴다. 고전학파다, 뭐 어쩌파. 그래서 이 물결파와 물갈래파는 모양이 비슷하다. 그래서 두 개를 잘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용례로 되는 낱말도 잘 구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좀 헷갈리기 쉽다. 이렇게 되겠죠. 한중일 한자로 파장을 보니 글자는 이제 같은 글자인데 중국의 간체자는 장자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쓴다. 파장. 오늘 물결파를 써서 좀 비슷하면서도 표현해서 이렇게 잘못 쓰기 쉬운 낱말 파동, 파문, 파장, 파고, 파그 이런 낱말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